네, 7시가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학사조교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융합경영학부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환영사, 융합경영학부 전공 소개, 그리고 교수진 소개, 대학생활 안내 및 질의응답, 폭력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녹화되며 추후 프라임 칼리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순서로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교수님들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학부장님이신 송경우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송교우입니다. 네, 여러분의 입학 및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융합경영학부에 입학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졸업하시면 원하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맞춰 우리 융합경영학부에서도 최선의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입학하시기 전에 우리 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재정,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학교 방송국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보시다시피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네, 좋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학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튜터 선생님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융합경영학부에는 회계금융 전공 그리고 마케팅 애널리스틱 전공 이렇게 두 개 전공이 있고요. 경영학사를 수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프라임 칼리지 안에서도 안에 첨단공학부 과목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OT 남은 시간 동안 전공 및 학사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박현영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를 선택하기 이전에 사실 여러 학교들을 많이 비교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프라임 칼리지를 저희를 선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만들면서 네이버에서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저희 졸업하신 학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저희 이제 회계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제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글을 이제 포스팅을 해놓은 거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제 비밀 댓글을 남겨서 한참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학우님들 졸업하기 이전에 학우님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상담이라던가 이러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환영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회계금융 전공 소개할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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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현영 교수님께서 회계금융 전공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나가지고. 네. 박현영 교수님께서는 회계 원리, 세법 개론, 중급 회계, 재무 제표 분석, 중급 회계 2, 금융 감독, 금융 상품 회계, 금융 산업의 이해와 회계, 고급 회계, 회계 감사와 기업 지배 구조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예, 거의 말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 다니는 동안 매 학기 동안 제 수업을 한 개 정도씩 아마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회계금융 전공은 먼저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학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 상법입니다. 그리고 그 상법 그리고 우리 경제학 이러한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넓은 재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목을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계 트랙하고요, 세무 트랙하고요, 재무 금융 트랙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정말 당장 실무에 적용 가능한 그러한 과목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굉장히 심화된 학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외에 이제 회계와 세무와 재무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트랙 중에서 내가 좀 관심 있는 한두 개의 트랙에 뭐 조금 집중해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내년 초쯤에 아마 또 자격증과 관련해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참여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요게 저희 이제 전공 교육 과정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경영이랑 경제랑 뭐 상법, 전공 기초 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 트랙과 세무 트랙, 재무금융 트랙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 경제 전공 기초 과목들은 물론 1학년 1학기에 뭐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이러한 과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과목들을 꼭 순차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2학기에 입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2학년이나 3학년 편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순차적으로 꼭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과목,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트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회계 트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은 회계 원리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리 과목의 경우에는 1학기와 2학기에 중복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계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번 학기에는 이제 회계 원리 과목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회계 원리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 이 회계 트랙은 크게 또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재무제표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우리 외부, 기업 외부의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외부와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 분야는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두 개, 관리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두 개의 과목이 이제 관리회계 영역에 속하는 과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중급회계 등등등 이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재무회계 분야의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한 파란색으로 기초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연한 파란색으로 핵심 과목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과목들 기초 과목이랑 핵심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 반드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과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초록색 과목들은 좀 더 심화된 과목이거나 아니면 실무적인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좀 관심 있는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 트랙입니다. 세무 트랙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세법 개론 1학년 2학기죠. 그러니까
세법 개론 과목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세법 개론 과목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3대 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법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 개론을 들으시면서 이번 학기에 뭐 개설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같이 들으셔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단 회계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그렇게 들으셔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무금융 트랙입니다. 재무금융 트랙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가장 이제 원론적인 과목들은 재무의 이해와 투자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두 가지 과목을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응용 실무 과목들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가을 학기로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제가 가을 학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학기가 1학년 1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강 신청 참고 자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요. 먼저 내가 1학년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강을 하면 될 거냐에 대한 겁니다. 1학년에 입학하신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개설되는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과목들 선택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요. 2학년에 편입을 한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바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4년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4학년에 개설되는 과목을 듣기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핵심적인 과목들을 어떻게 좀 더 빨리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한번 이제 안을 짜본 겁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일 끝에 4학년 2학기 봄 과목을 보시면 여기 이제 회계학 연습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제 좀 연습 과목이에요. 문제풀이를 하는 그러한 과목인데 이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학기에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짜본 거고요. 하지만 나는 굳이 그러한 자격증 취득 과목 같은 건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펼쳐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3학년으로 편입하신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바빠요. 이게 회계 과목이라는 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실 때 내가 더하기도 못하는데 구구단을 하고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최소 공배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계 역시 좀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게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순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그냥 구구단을 외우면서 곱셈과 나눗셈을 좀 같이 하게 되는 같은 학기에 그렇게 사실은 수강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이 커리큘럼 들어가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어떤 4년제 대학보다도 훨씬 더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과목들을 다 듣기 위해서는 조금 바쁘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는 지금 요거 이제 두 가지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융합경영학부 학부장님이시자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송경우 교수님께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송경우 교수님께서는 실용금융, 글로벌 자산관리, 데이터 기반 투자공학 입문, 파생상품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주임도 맡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네네, 요 페이지에서 얘기하죠. 네, 여기서 보면은 저희 전공도 설명도 박정 교수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농담입니다, 농담. 자,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이제 전공에서 교육 목표는, 그러니까 일반 경영학을 기반으로 해서, 뭐, 마케팅, 과정, 애널리틱스 과정, 기업가 과정, 이렇게, 세분화해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원하는, 인재상은, 뭐,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각 이제 도메인 분야에서 이제 융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입학 때 이제 뭐 어떠한 그런 배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 짜여져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과정이 있고, 애널리틱스 과정이 있고, 기업가 과정이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일반 전통 경영학의 핵심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핵심 과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과목들을 반드시 다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본인이 좀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기초로 듣고 그다음에 뭐 위에 있는 마케팅 과정이나 기업가 과정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반 경영학 또는 전공 기초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과정에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으면 이 마케팅 과정 안에도 상당히 세분화된 잘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론, 그다음에 유통관리 등등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가 과정에서도 뭐 세법 개론, 리더십 과목 등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애널리틱스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명이 그래서 이제 마케팅 연관된 과목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물론 이제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 마케팅 영역과 이제 금융 분야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 과정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고, 고객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런 질적 데이터, 그다음 기반의 그런 디자인 띵킹 등 과목 등이 그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다른 도메인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융복합 과목으로 네, 그 전문가로서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한 것이 이제 뭐 코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과목을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다음 좀 더 심화해서는 AI 과목 또 융합 과목 등을 이제 수강할 수가 있겠죠. 뭐 파이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있고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학부에서 이제 자격증 취득 수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수상한 수기의 자격증에 보면은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그다음 서비스 경영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수기 학생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저 과목 중에 AI와 빅데이터 경영 입문이 있습니다. 네, 그 입문 과목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자격증을 준비를 시작했고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학생은 분당공학부의 AI 과목도 수강했거든요. 네, 대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문과 또는 사회 계열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우리 과정에서 제공하는 그 파이썬이라든지 통계 과목 등을 기초로 삼아서 직무에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AI나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 관련해 가지고 본인 직무에 어, 이들을 이용하기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AI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제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이 그 해당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든 아니면 사회에 있었던 길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통계, 기초 코딩, 뭐 기초 코딩이라 하면 여기 파이썬 과목 등이 해당되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또는 AI 관련된 과목이라고 하면 뭐 AI와 빅데이터 경영 입문이라든지 그리고 경영 수리와 통계 그러한 과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목들을 꼭 네, 도전하시기 바라고 뭐 추가로 해서 첨단공학부에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AI 과목도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융합경영학부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 방송대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대 경영학과 이성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철 교수님께서는 MIS, 인터넷 기반의 이비즈니스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철입니다. 이게 사진이 아주 옛날 사진이 들어있네요. 이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라서 아마 사기꾼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하는 쪽은 IT 쪽 과목입니다.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MIS에 관한 내용을 1학년에 강의를 개설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의 일렉트로닉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그 이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을 상해 1학기에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MIS 2학년 2학기 과목이네요. 여하튼, 여러분들 IT와 관련된 부분, 첨단 기술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경영에 접목시키는 내용 등등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하고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이우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백 교수님께서는 재무에 의해 투자에 의해를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셔서 녹화 영상으로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백 교수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에 입학하신 신편입생 여러분을 OT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방송대 입학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커리어나 학업의 성취를 달성하는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융합경영학부 회계금융 전공에서 재무금융 기본 과목으로 2학년 봄학기에 개설된 재무의 이해와 후속 과목으로 가을 학기에 개설된 투자 이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의 이해는 재무학의 원론 과목으로 파이낸스라는 분야의 계율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의사결정인 수익성 높은 투자안을 발굴하는 업무, 이러한 투자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업무, 그리고 조달한 자본의 대가로 배당이나 이자를 자본 제공자에게 적절하게 환원하는 업무 등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투자 이해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와 투자자들의 행동과 전략 등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재무금융 과목에서 여러분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진다면 3학년 이후의 고급 과목을 수월하고 흥미롭게 이수하여 재무금융 트랙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장을 하려는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소중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라소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소나 교수님께서는 소비자 행동론, 고객 경험 관리, 서비스 마케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5학년도 가을에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합니다. 저는 3학년, 4학년 과목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소비자 행동론 3학년 1학기 있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이번 학기에 편입하신 분들은 제 과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고객 경험 관리,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과목을 2학기에 담당합니다. 그리고 1학기에, 4학년 1학기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고객 경험 관리와 서비스 마케팅을 주로 그러면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하는 과목은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최근에 중요한 새로운 이제 연구 영역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나면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사고자 하는 그런 상품이란 제조된 어떤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 이런 걸 넘어서 그거를 통합한 의미에서 어떤 경험이다. 그래서 제품 더하기 서비스 더하기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즉 경험을 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최근 연구들을 가지고 강의를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좀 듣기 힘든 그러한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 이번 학기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대부분의 마케팅 이론들이 프로덕트인데 이제 그즈라고 해서 제조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유형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이 전개가 됐는데, 어, 소비 생활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경제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경제가 서비스 경제 형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행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던 그런 제품들도 뭐 구독 경제니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서비스화 되고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많은 제품이 이제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즉 소비할 때는 서비스 형태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지배 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이론과 개념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것은 모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서비스 형태로 소비가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소비자가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런 단계에 와서는 소비자의 인풋이라고 하는 자원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는 소비 국면에서는 셀프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인풋, 즉 자원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러한 논리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이론들을 주로 배우고,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 마케팅의 실패 요소들을 적절히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서 성공적인 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하신 걸 환영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희 웹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최설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설아 교수님께서는 관리회계 원리, 원가회계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세라입니다. 저는 이제 회계 전공이고요. 앞서 박현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회계는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관리회계 분야의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관리자나 경영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이제 산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원리는 2학년 1학기 과목이 되겠고요.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 개설되는 과목은 이제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이제 원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원가 정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원가 정보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이나 또는 뭐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저는 이제 또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박우경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우경 교수님께서는 마케팅론, 유통관리, 마케팅 조사론, 뉴미디어와 브랜드 관리 강의를 담당하십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유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 전공 과목 네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1학기에 개설되는 마케팅론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어떤 기본 개념, 그리고 기초 이론을 접할 수 있는 입문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기본 과목으로서 이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영학 전공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께서 수강하실 수 있는 과목이 3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조사론 같은 경우는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시장을 좀 파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면접이나 관찰, 설문조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조사 기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실습을 해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정말로 이런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다루기 때문에 좀 실무와 밀접하게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와 브랜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경쟁 우위이자 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어떤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이론이라든지 사례들을 이제 배웁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뉴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또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어도 제때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통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과정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효과적인 유통 전략이 무엇인지 공부를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유통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고, 또 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근의 디지털 유통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조만간 수업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최세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세영 교수님께서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조직 행위론, 리더십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경영학에서 인사 조직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보통 기본 과목인, 기초 과목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조직 행위론 과목을, 그리고 마케팅 애널리틱스는 2학년 2학기고요. 회계금융 과목에서 3학년 2학기에 이제 그 조직 행위론인데, 조직 행위론 과목 같은 경우는 올해는 1학기에 개설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2학기에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가 과정의 리더십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 조직이라는 말처럼 조직 안에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먼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아마 회사에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 모집 공고를 보는 순간부터 이직을 하는 경우에 마지막 이렇게 퇴사 이런 그 사직서라고 하죠. 이런 걸 내는 순간까지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부서가 바로 HR 부서일 겁니다. 그런 HR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건데요. 채용 선발부터 이제 교육 훈련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치가 되고 일을 하면 평가하고 보상을 하고 또 마지막 유지 관리까지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으로 인적자원 관리가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꼭 HR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겪게 되는 HR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조직행위론도 굉장히 기초 과목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개개인, 옆에 구성원 동료도 있지만 자기 자신부터 출발을 해서요.
내 성격은 뭐고 나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어떤 태도, 어떤 동기, 어떤 지각에 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집단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 역동들이 있죠. 집단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리더십도 간단하게 배우고요. 그리고 조직 수준으로 올라가는 조직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그리고 그 뼈대를 채워주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학기 때 리더십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이미 아마 뭐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료, 그 친구들 모임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리더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리더십의 이론들,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들에 대해서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알아보면서 나는 어떤 리더인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제 학업과 그 현업을 병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프라임 칼리지 진학을 하셨는데요. 그 어렵게 도전하는 그 마음 끝까지 잃지 마시고요. 많은 것 배우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임 칼리지 첨단공학부 정세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윤 교수님께서는 교양 과목인 대학 기초수학, 그리고 전공 과목인 생산운영관리, 기업 경쟁 모형에 의해 AI와 빅데이터 경영 입문, AI와 빅데이터 경영 심화 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첨단공학부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운영관리, 최적화 요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융합경영학부 학생들이 다 들을 과목은 아마도 생산운영관리 과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목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생산하는 거는 대상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 무조건 부가가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종류로 나눠서 제조와 서비스. 그래서 이 생산 운영 관리에는 제조와 관련된 내용,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이 양쪽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 모형의 이해는 여러분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뭐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사회를 또 기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루는 교과목인데, 요거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이론이 어떤 거고, 그걸로 기업을 또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3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기업 경쟁 모형의 이해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경영 입문과 심화 실습은 앞에 말대로 입문 과목 이어지는 심화 실습 과목인데, 앞에 그 경영 입문 과목에서는 말 그대로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 방법론들, 여러 가지 모델들, 실제 파이썬 코딩 해보는 것들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4학년 1학기에 개설된 심화 실습에서는 우리가 딥러닝, 우리가 텐서플로나 케라스, 더 나아가서 다른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다루면서 실제로 내가 코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다뤄보게 됩니다. 아까 송경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학생이 이 두 과목을 다 들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업하면서도 학생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특강 같은 거 할 때 학생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후기를 듣게 돼서 저도 되게 기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송경호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저도 되게 기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신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꼭 그걸 끊임없이 도전해가지고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편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는 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융합경영학부 행정사무실에서 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사 조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회계금융 전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홍성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유 조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마케팅 애널리틱스 조교 선생님이 이제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학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어, 예. 다음은 대학 생활에 관한 수강 신청, 수강,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선,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첫 수강 신청을 완료하셨을 텐데요. 네, 학기당 최대 18학점, 6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모두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학점 추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전 학기에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3.5, B 플러스 이상이 되셔야 예, 3학점을 추가 신청 가능하십니다. 프라임 칼리지 내 타 학과, 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도 수강 가능하신데요. 이수하는 경우에 일반 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학부, 전공, 이 전공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불가하니까 앞으로 수강 신청하실 때 여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이란 학위 과정에 전공관 또는 단일 전공에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소단위 과정을 마련하여 재학생들에게 주 전공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토록 하고 마이크로 전공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매 학기 수강 신청 가능하십니다. 융합경영학부 학생분들은 AI 코어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편성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실 경우 졸업 후 증명서에 이수한 마이크로 전공이 표기가 됩니다. 학기별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에 마이크로 전공 교과목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주 전공 교과목의 개설 학년과 동일 학년 개설 교과목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설 학기에 따라 편성된 과목을 수강해야 하므로 편입하신 학우분이 마이크로 전공을 신청하실 경우에 수강 학기가 초과될 수 있으니 학점을 잘 관리해서 수강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하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내 강의실을 클릭한 다음에 강의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빨간색 3번으로 표기된 부분에 강의를 이수하시게 되면 그 수강하신 그 진도율에 따라 색깔이 표기가 됩니다. 다 이수를 하시면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서 강의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습지 주의사항인데요. 학습을 하시면서 50분 동안 홈페이지에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됩니다.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야 진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배속 적용할 시 총 동영상 시간의 75% 이상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이게 수강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강 후 녹색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하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노 캠퍼스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 로그인 후 학습 목록에서 교과목별 강의 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PC와 모바일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 진도율 반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모바일에서도 학습이 끝나면 꼭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프라임 칼리지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각 교과목마다 튜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튜터는 학우분들의 학습을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교과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쪽지, 메일,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각 교과목 튜터에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바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은 교재 안내입니다. 교과목에 따라서 사용하는 교재가 다릅니다. 크게 이북, 방송대 교재, 시중교재, 워크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부 강의는 교재 없이 강의록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교재는 각 교과목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방송대 교재 및 시중교재는 방송대 출판문화원 및 시중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이북은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출판문화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기말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기말 평가는 온라인 시험, 과제물 시험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평가는 주말에 정해진 일시에 시행되므로 공지사항 및 교과목 강의실 공지사항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간평가 온라인 시험은 10월 12일, 18일, 19일, 기말평가 온라인 시험은 12월 7일, 13일,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설 학년별로 일시가 다르니 꼭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보통 첫 번째 일요일 10월 12일 같은 경우 1, 2학년 전공 과목 그리고 두 번째 일요일 19일 같은 경우는 3, 4학년 전공 과목이 실시됩니다. 또 10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교양 과목이 실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앞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출석 인정입니다. 교과목별로 강의 오픈 시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매주차 오픈 교과목이나 1에서 7주차, 8에서 15주차 일괄 오픈 교과목인 경우에는 1에서 7주차 강의는 중간평가 전까지, 8에서 15주차 강의는 기말평가 전까지 수강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 1에서 15주차 일괄 오픈되는 교과목인 경우는 기말평가 전까지 수강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전체 출석률이 75%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F 처리가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따라 1강에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강의를 모두 수강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되니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님들께서 상황에 따라 출석 인정 기간 내에 수강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출석 인정 기간 이후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말평가 결시자 과제물 제출 일까지 수강을 하시면 출석이 인정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각 처리 50%만 인정이 되니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과제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과제물 작성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잘못 사용할 경우에 표절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표절 사례로는 동료가 작성한 과제물을 빌려서 제출하시는 경우,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입해서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터넷상의 웹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출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조합해서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지난 학기 또는 다른 과목에서 제출했던 과제물을 이번 학기에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출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인용 부호를 넣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표절하지 않으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인용하기인데요. 위에 박스를 보시면 한 문장 안에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작성을 했는데, 예, 제가 붉은색 원으로 표시했다시피 인용한 부분을 따옴표로 표기를 하고 하단에 각주를 넣어 출처를 인용을 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박스는 한 문장이 아니고 문단을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를 마침표를 하고 다음에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다음에 하단에 각주를 넣어서 추가로 기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접 인용하기입니다. 간접 인용하기는 그 외부의 자료를 본인에 맞는, 즉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글을 다시 작성을 한 후 참조로 하단에 페이지 수를 기재를 하여 각주를 넣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 또한 본문 내용에 간단하게 참고 문헌을 기재하고 하단에 참고 문헌 그리고 추가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3번은 풀어쓰기입니다. 재진술하기라고도 하는데요. 어떠한 저자의 글을 참고해서 그 과제물 작성자가 새롭게 바꾸어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도 이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 괄호치고 그 작가에 대해서 이제 작가 표기를 하고 하단에 참고 문헌 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우님들께서 온라인 시험 또는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과제물 이제 하시기 전에 공개를 할 때 교수님께서 학습 활동과 과제물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 지침에 잘 따라서 작성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잘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 정보로서 기재를 해놨는데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 관련한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형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학우님들께서 논문 아니면 과제물을 작성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또 활용을 했는지 이런 걸 표절 예방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도서관 이용자 교육 메뉴를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설명해 드렸던 내용 온라인 이용자 교육 동영상과 자료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잘 참고하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여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이제 졸업을 하시려면 총 140 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저희 과목에는 필수 과목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학점을 채우시면 졸업이 이제 충족이 되고 있고요. 평점 평균은 1.7 이상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전공 51학점 이상, 교양 24학점 이상, 나머지 이렇게 해서 132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2, 3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하실 때 전공과 교양 과목에 지정된 학점을 인정받으셨을 겁니다. 네, 입학 후에 학년별 필요 학점을 이수하셔서 졸업 학점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2학년 같은 경우는 6학기 이상 등록하시고 전공은 45학점 이상, 교양은 90학점 이상 들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46학점은 학우님들께서 편안하게 전공 교양, 나머지 타학과 타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들으셔도 됩니다. 네. 3학년 같은 경우는요, 4학기 이상 등록을 하셔야 하고, 전공 과목은 39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됩니다. 교양 과목은 편입하실 때 이미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28학점은 학우님들께서 이제 듣고 싶은 과목 편하게 들으셔서 합쳐서 67학점 이상 이제 채우시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별표는 해놨는데요.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이제 들으셔야 할 교양 학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기 졸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셔서 유국에서 7학기 등록한 재학생이셔야 하고요. 졸업 소요 학점은 130학점 이상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수 학점은 4.0 이상 되셔야 되고요. 편입학하신 학우님들께서는 조기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시고 그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급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교내외 장학 제도를 경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접속하셔가지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또 번호도 제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학과에 개설된 주요 전공 관련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모의주식 투자 대회입니다. 곧 저희가 이제 시작할 대회라 제가 가장 먼저 넣었는데요. 어, 전공 관련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예, 유명기업 모의주식 투자대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가상지원금 총 1억 원을 가지고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우수한 투자 전략을 체험하고 발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이후 14주간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 제출해 주신 결과 보고서를 이제 교수님들께서 심사하셔가지고 최우수 한 분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 그리고 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참여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학우님들께는 또 기프티콘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무 관련 자격증 설명회입니다. 회계 관련 이제 회계 세무 관련 실무 자격증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정 교수님께서 네, 관련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뭐 시험 정보, 공부 방법들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매년 학기 초에 6월 초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2월 정도에 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수기 공모전입니다.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이제 1회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매년 1회씩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전공 자격증을 이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상 자격증은 분야를 총 6개로 나뉘었습니다. 회계 세무 분야, 재무 금융 분야, 애널리틱스, 유통물류,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렇게 세부 자격증명은 옆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하신 분들의 취득 성공담을 공유하고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심사를 해서 상금 및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기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예, 수상자 소감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학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첨단공학부 정세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공통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학우님들께서 확실하게 이제 목표를 세우시고 저희가 이제 진짜 교수님들께서 자부를 하시는데 저희가 커리큘럼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전공 교수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공통적인 또 답변을 또 그런 소감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우님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수상의 영예까지 얻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재학 기간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네, Q&A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내를 이제 해드렸고요. 저희가 대학생활 길라잡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제 길라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025학년도 최종 자료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운영실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 작은 소책자로 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우편으로 댁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좀 자세하게 학사 관련해서 네, 수강부터 이제 졸업까지 다 모든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의 관련해서 이메일 주소하고 연락처, 또 운영팀, 네, 이렇게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학우님들께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프라임 칼리지 융합 경영학부 오리엔테이션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학우님들의 첫 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